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과 42회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범시민 서포터즈가 출범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서포터즈는 전국체전을 널리 알리고 선수단 응원과 함께 경기장의 주변을 정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전국 17개 시도와 18개국 해외 동포 선수단 등 4만여 명의 선수단과 20만 명의 관람객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서 범시민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일반 시민과 학생 등 11,0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참가 선수단과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시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화합과 감동의 체전 달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서포터즈는 성숙한 경기 관람과 열띤 응원으로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울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활동과 함께 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에도 나서게 됩니다. 울산시는 기념품과 응원용품을 지급하고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자연이 잘 조화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도시의 인프라를 잘 꾸며져 있는 도시더라. 참 좋더라. 이런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전국체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전국체전은 2005년 이후 17년 만에 다시 울산에서 열리고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의미가 남다릅니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가운데 지역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울산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4,720만 톤으로 전국의 12.4%를 차지하는 데다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업체 한 곳당 2억 원에 불과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도 2025년에는 169억 5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울산 주력산업 전반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배출 기술 관련 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여야 경제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선 8기에 들어 울산시장과 기초단체장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민주당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울산 발전을 위해서 정당을 떠나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당과 이념을 벗어나 정당과 다양한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야 경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가능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 3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저임금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3당은 정부가 수조 확대에 따른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2조 노동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동구에 최대 5,000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저임금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2조 노동자들이 대거 정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8대 울산시의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에 요구한 자료는 모두 2,017건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상임위별로는 산건위가 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복위는 506건, 행자위 502건 순을 보였습니다.
민선 8기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됩니다. 울주군 삼동면에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해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매입 상황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토지 매입은 77% 진행된 상태로 시는 문체부의 협의 의견을 받고 난 뒤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에 열리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어제 서울에서 울산으로 환원되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사가 동구 울산대학교 병원 인근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대는 지난 1988년 의대 설립 이후 지금까지 34년간 서울 아산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나 교육부의 시정 명령으로 앞으로는 울산에서 의과대학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은 울산의대 학사가 동구에 들어설 경우 의대 교수, 교직원과 학생이 동구로 이주함에 따라 울산대학교 병원의 필수 의료 인력과 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동구청은 울산의대 학사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산시가 주택건설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 4개 심의를 통합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달 중으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10개월이 소요되는 심의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적발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 사례가 6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 2018년에 22건, 2019년에 7건, 2020년 5건, 지난해 24건, 올 들어서는 8월까지 3건 등 5년간 모두 61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아파트 청약 시장 교랑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일컫는 게놈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게놈과 관련한 미래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게놈바이오 엑스포 2022가 어제부터 3일간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나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게놈과 연관된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기업 부스에서는 각자 추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희귀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의료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한국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놈 바이오 엑스포 2022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게놈 엑스포가 이렇게 울산에서 열리는 것은 국내에서는 유니스트가 게놈 연구에 가장 앞장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엑스포는 최근 게놈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유전체 연구의 상용화와 산업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엑스포 첫날과 둘째 날에는 기업들 간 투자 상담회와 함께 국제 석학들의 국제 게놈 학술 토론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날에는 2006년 노벨상 수상자인 앤드류 파이어 교수와의 대담과 최신 게놈 해독 기술, 진단 기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특히 게놈 관련 기업 홍보와 채용 절차 등을 소개하는 직업 박람회도 진행됩니다. 학술적으로 이제 여기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 외 사람들한테도 우리 회사 소개도 하면서 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제품들하고 이제 시작들 그리고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와 함께 노화를 주제로 한 강좌와 DNA 모형 만들기, 과학놀이 등 시민들이 게놈과 바이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울산은 지난 2016년부터 만 명의 유전자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의료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울산 시민들이 게놈바이오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SK그룹이 울산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울산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울산 포럼을 엽니다. 이번 울산 포럼은 SK이노베이션의 창립 60주년을 맞아 회사의 모태인 울산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와 김두겸 울산시장, 이윤철 울산상위 회장 등 기업과 지역,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진행됩니다. SK 관계자는 이번 울산 포럼은 울산 지역의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제3회 지니 어워즈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 부회장은 친환경 디지털로의 조선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장기 불황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니 어워즈는 세계 경제, 금융 분야에 공적이 있는 국내외 혁신가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 부회장은 상금 $10,000 전액을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이 오는 27일 중대재해 산업안전 세미나를 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마련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체 경영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정환 울산지검장이 직접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입법 보완 사항 등을 제시할 예정이며 부산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의 주제 발표와 토의도 이어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40대 수거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 1,000여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전세대출 사기범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박종문 경장이 1계급 특별 승진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어제 경찰청 대강당에서 박종문 경장을 경사로 특진 임용하고 같은 팀 지경은 경감 등 4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경감을 포함한 울산 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은 지난 8월 사건 접수 4개월 만에 전국 각지에 있는 전세대출 사기 조직 28명을 검거한 데 이어 대출 브로커 4명을 모두 구속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울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과 저장, 중규모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로 폐쇄된 가스전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례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리적 접근성과 사업 경제성 등에서 울산이 최적지라고 판단해 공모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이 유치에 성공할 경우 탄소 포집과 저장 산업,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관련 산업 육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들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익힐 수 있는 울산 여성생활기술 공작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엌칼 갈기와 전동딜을 사용하기 등 공구 다루기 기초에서부터 전등 교체와 방충망, 수전 교체까지 집수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어제부터 3차례에 걸쳐 매주 목요일 남구청소년 차오름센터에서 진행하며 수요에 따라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이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상은 두동면 대현마을과 두서면 서하마을, 웅촌면 하대마을 등 3곳으로 주택 정비와 마을 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마을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